내가 사라진 건 추위가 매섭던 지난 1월 초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무리에서는 실종된 셈입니다. 이번 겨울 우리들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삭 같은 다른 야생동물에게 먹히기도 했습니다. 백조라고도 불리는 큰 고니, 낙동강 하구를 찾는 겨울 철새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새. 나는 낙동강에서 살던 큰 고니입니다. 낙동강이 남쪽 바다와 만나는 입구, 서쪽 부산 도시 한가운데 섬이 있습니다. 새가 많고 물이 맑다고 붙여진 이름 을숙도. 이곳은 한때 동아시아 최대 철새 도래지로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솔개 같은 텃새뿐 아니라 고방오리, 홍머리 오리 등 이곳을 찾는 여름과 겨울 철새만도 연간 169종 17만여 마리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백조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겨울 철새 큰 고니. 우리나라에서 여기를 가장 많이 찾습니다. 1년 반 전 을숙도에 생긴 야생동물 치료센터. 큰 건인가요? 큰 건. 지난 1월 초 이곳에 큰 고니 한 마리가 구조돼 들어왔습니다. 부딪히가. 여기 지금 명지동 천연사 인근에 보면은 그 창고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그쪽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걸 저희들이 구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몸무게를 재는데 좀 적게 나갑니다. 분변 검사도 합니다. 기생충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눈을 감겼는데 부딪힌 충격으로 부리에서는 피가 납니다. 뭔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바보같이 부딪혀가지고 싶습니다. 어디를 다쳤는지 일단 검사해 봅니다. 응급처치에도 들어갑니다. 피가 나는 부리를 닦고 생체 접합제를 붙입니다. 매일 오전 10시쯤 트럭 한 대가 을숙도 남쪽 끝으로 향합니다. 트럭이 다가오자 큰 고니 무리들이 소리를 내어 아는 체를 합니다. 먼저 큰 고니들의 개체 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큰 고니 먹이를 내립니다. 을숙도에 있는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와 환경단체 자원봉사자들이 겨울철 매일 하는 일입니다.
미리 썰어 놓은 고구마, 큰 곤이 먹입니다. 벌써 10년째 하고 있는 일. 11월부터 큰 곤이가 떠나기 전 2월까지 줍니다. 오리를 앞장 세워 큰 곤이들이 익숙하게 몰려옵니다. 사람을 경계하면서도 먹이를 따라 일렬로 섰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고구마를 짚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매일 400kg씩 줍니다. 야생동물인 큰 곤이가 마치 먹이 주는 사람을 따라오는 애완동물 같습니다. 오늘 340마리예요. 고니가. 그리고 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300마리 정도. 거의가 지금 우리가 주는 이 고구마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굶었다가 지금 이 먹이가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가까이 오는 겁니다. 원래 이 큰 고니들이 굉장히 야생성이 강해서 사람에게 접근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지금 그만큼 이곳에 지금 먹이 활동을 못 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굶주린 겁니다. 평균 몸무게 10kg의 큰 곤이는 하루 2kg도 먹을 수 있는 대식가입니다. 이렇게 먹이를 의존하는 큰 곤이들이 340여 마리, 주변까지 합쳐도 400마리입니다. 예년 3천여 마리의 10분의 1 수준. 어디로 떠나간 걸까요? 을숙도에서 차로 1시간여, 북쪽에 위치한 주남 저수지. 올겨울 이곳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큰 곤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과 가까운 근처 논밭으로도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가족끼리 영역 싸움에 나섭니다. 날개를 펼치면 전체 2.4m나 되는 커다란 모습입니다. 그 날개를 세차게 퍼덕이는 것으로 힘 과시를 합니다. 우리 가족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삼키기 어려운 연뿌리까지 캐먹습니다. 큰 곤이가 좋아하는 부드럽고 연한 줄기나 잎에 비해서 너무 먹기 힘든 먹입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먹어야 됩니다. 많이 올 때는 한 500마리, 평소 때는 한 300마리가 왔는데 작년 10월 중순부터 오기 시작해 한 1,500마리로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500마리 정도 늘어났을 때는 저수지에 있던 수초들이 대부분이 지금 다 먹고 지금 먹이가 부족해서 이게 예년에는 저수지 밖에 있는 논으로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거든요. 이곳을 찾은 것은 큰 곤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낮에 돌아다니는 굶주린 살기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수지 주변에는 큰 곤이의 깃털만이 잔뜩 남았습니다. 위험한 장소에서는 큰 곤이 부부 중 하나가 망을 봅니다.
그 사이 회색 깃털을 가진 새끼들과 나머지 어미나 아비가 먹이 활동을 합니다. 고개를 완전히 물속에 박아 경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수지 가장자리에 있는 큰 고니들을 살기 노리고 있습니다. 큰 고니들도 경계음을 내며 물러가네요. 날이 추워 삭도 많이 굶주렸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볼까도 싶지만 여의치 않네요. 큰 고니들도 뭔가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아 진흙탕이 된 연밭에서라도 몸을 씻느라 여념이 없네요. 깃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지 않으면 기름을 발라놔 방수가 되는 깃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경계를 풀고 갈대 옆을 지나가는 큰 고니. 삭 한 마리가 큰 고니 목을 물고 늘어집니다. 큰 고니가 날개를 휘둘러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살을 물속으로 끌고 가서 겨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제두루미가 하늘을 날던 날 살기 회색 긴 목을 가진 큰 고니 새끼를 먹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 올해만 몇 차례 벌어졌습니다. 멸종 위기종 살기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을 먹는 셈입니다. 주남 저수지에서 좀 더 북쪽에 위치한 우포늪. 이곳에도 올겨울 큰 고니들이 평소의 2배 이상인 500개 채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빨랐습니다. 12월에도 많지 않았는데 10월부터 찾아온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 저수지 한복판이 얼었습니다. 큰 고니 한 가족도 무리들 곁으로 와 쉬기로 했습니다. 큰 고니들이 한쪽 다리를 들고 쉬고 있습니다. 몸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꽁무니 기름샘에서 나온 기름도 발라 깃털이 물에 젖지 않게 합니다. 큰 고니들은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 몽골 등지에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 중에서도 따뜻하고 먹이가 많던 낙동강 하구에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한강의 팔당댐 근처에도 지난해 12월 큰 고니 가족이 모였습니다.
얼음가에서 먹이를 찾는 큰 고니. 떠다니는 풀이나 바위에 붙은 이끼류도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발을 물속으로 살살 저어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갑니다. 이곳에도 큰 고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매서운 눈빛의 참수리, 사냥을 준비 중입니다. 발밑으로 비오리 무리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물 위를 주시하고 있는 참수리. 배가 고프지만 기회를 노립니다. 드디어 물 위로 내려갑니다. 누치 종류의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챘습니다. 먹이를 낚아도 여전히 주위를 경계합니다. 그래도 꽤 큰 놈을 잡았습니다. 참술이 다른 녀석도 나타났습니다. 이 녀석도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허덕이는 물고기를 제압하기 위해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큰 고니는 물 위에서 여전히 자맥질 중입니다. 잠시 들여다보다 또 고개를 박습니다. 짧고 땅딸막한 다리로 중심을 잡습니다. 큰 고니는 목이 길어 물밑 1m까지 자맥질을 할 수 있습니다. 봄에 고향 땅까지 날아가는 여행에서는 굶을 때가 많이 먹어둬야 합니다. 바위 위 이끼로는 배가 차지 않습니다. 을숙도에 있는 야생동물 치료센터. 구조된 큰 고니는 응급처치 후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왼쪽 날개가 내려앉아 팔자 포대를 했습니다. 부리는 아물고 있지만 여전히 금이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먹이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 밀과 고구마를 거부하는 겁니다. 긴급 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완강히 거부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갈아놓은 곡물을 호스를 통해 집어넣습니다. 야생동물에게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서식하면서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환경에 자기가 이제 적응을 못하고
계속 이제 먹이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이렇게 어떤 심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회복실에는 야생동물 2마리가 더 있습니다. (1월) 초 등산객에게 구조된 황조롱이 어딘가에 부딪혀 산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난해 탈진한 채 구조된 파랑새도 있습니다. 여름 철새인 파랑새는 추운 겨울 따뜻한 실내에서 지냅니다. 개관한 지 1년 반도 안 된 이곳에는 연간 500마리가 넘는 야생동물이 들어왔습니다. 독수리 같은 야생 조류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먹이 부족으로 인한 탈진과 충돌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는 먹이를 거부하다 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리부엉이 같은 야생 맹금류가 사육당하는 데 적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말똥가리는 올봄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소울개도 마찬가지. 들어온 동물의 70%가 살아남고 그중 30%가 방사됩니다. 드물게 사람을 반기는 야생동물 하나가 있습니다. 새끼 때 들어온 이 고라니는 사람을 어미로 알고 있습니다. 물새장 연못도 얼었습니다. 이곳은 올해 안에 지붕 없는 큰 계류장으로 넓혀질 예정입니다. 또 다른 큰 고니 한 마리도 살고 있습니다. 1년 전 충돌로 들어왔습니다. 왼쪽 날개를 절단할 정도로 상처가 컸습니다. 결국 무리들을 보내고 지난 여름을 이곳에서 났습니다. 또 한 마리가 구조됐습니다. 배에 좀 기름이 이래가 세월이 떨어져가지고 낙동강 하구를 찾아온 겨울 철새 아비입니다. 아직까지 바다에 기름이 좀 많아요. 배들도 많이 다니고 배에서도 흘러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건 이 물 위로 떠다니면서 잠수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먹고 하는 거예요. 범벅된 몸을 씻어보지만 이런 경우 대개 체내에 석유가 흡수된 상태라 죽고 맙니다. 뭐 하루에 평균 잡아가 한 3마리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야생동물이 많나요? 여기 예. 평야시대 가는데? 그래요. 부산 경교 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공사장 건물에 새가 부딪혔다는 연락입니다. 천연 기념물 새매입니다. 금방 죽었네. 네, 금방 따뜻하니까 네. 물을 우리가 먹여보려고 하고 따뜻하니까 고개를 들고 좀 살아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연기절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청소를 해도 안 오는데. 우리가 아니고 요 백채, 바깥 판넬 백채에 받았어요. 요 한번씩 요 주위를 그냥 보통 보면 하루에 몇 번씩 날아다니는데 새매는 건물 벽에 왼쪽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쇼크 상태로 있다가 1시간여 만에 죽은 겁니다. 새들 터전의 코앞까지 사람들의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또 한 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안에 너무 지금 체표의 거의 3분의 2가 다 각질층으로 형성돼 버렸잖아요. 네.
피부병에 걸려 떨고 있는 너구리. 온몸에 털이 빠지는 개선충에 감염됐습니다. 피부에서 수분을 보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네. 상태에서 피부가 없으니까. 지난해 여름 을숙도에서는 개홍역 때문에 여러 마리의 너구리가 죽었습니다. 이 너구리 역시 이틀 후 탈수와 탈진으로 죽었습니다. 그날 밤 너구리 한 마리가 강을 따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을숙도에는 너구리뿐만 아니라 고라니, 삭 등 포유 동물들도 살고 있습니다. 논병아리 한 쌍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짓지 않는 철새, 아비 한 마리가 비행기 소리에 놀랐습니다. 석유에 범벅된 채 구조됐던 그 아비 한 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을숙도 남쪽 큰고니 서식지 위에 큰 다리가 생겼습니다. 지난 가을 5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을숙도 대교입니다. 철새의 길목을 막는다고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뜨고 내리기 위해 20-30m의 활주로가 필요한 큰고니에게 만만찮은 장애물입니다. 다리 설계 변경 등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몸집이 큰 새의 비행 중간에 충돌의 위험이 생겼습니다. 80년대 낙동강 하구뚝 건설을 시작으로 을숙도 주변의 모습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발과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생태계 변화도 따랐습니다. 하구뚝에 앉아 쉬고 있는 민물 가마우지와 물닭이 먹이를 찾고 있네요. 하지만 새들이 먹을 작은 민물고기나 조개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황석용 선장은 요즘은 을숙도와 주변 모래톱의 쓰레기를 줍는 일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 그 많았던 쥐첩과 장어 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의가 돈을 들인 것만큼 어부값도 안 올라옵니다 지금 실제. 그래서 제치 양식을 이제 그 마지막에 제치 양식을 갖다가 하다가 제치 양식마저도 안 돼 가지고 지금 포기 상태입니다. 어장의 풍경도 바뀌고 어민도 줄었습니다. 어민들은 가까운 강하구 대신 먼 바다로 나갑니다. 이제는 주로 아귀, 물메기, 가오리 등의 커다란 바닷고기만을 취급합니다. 낙동강 하구의 급격한 환경 변화는 을숙도 아래의 모래톱들의 지형 변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낙동강물과 바닷물의 자연스러운 교차로 생성됐던 모래톱들. 80년대 이후 작은 섬만한 모래톱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요 등의 경우 연평균 20m 이상 북진했습니다. 무생물이 25m씩 움직인다는 거는 마치 나무가 걸어서 25m 가는 것 같은 거거든요. 특히 2년 전부터는 가뭄 해결을 목적으로 방류량 감소가 심했습니다.
을숙도 주변이 바닷물만 가득해졌습니다. 낙동강 일대 각종 개발과 공사로 인한 퇴적층의 변화도 진행 중입니다.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는 지형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생물들이 안 크고 생물들이 안 크면 거기 따라가는 동물들도 안 크고 동물들도 안 크면 거기를 먹이로 하는 모든 것들이 안 크는 거기 때문에 2005년 여름의 을숙도. 큰 고니들이 겨울에 찾아오는 남쪽에 새섬 매자기가 순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새섬 매자기는 큰 고니가 이곳에서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뿌리 줄기 근경을 먹습니다. 기러기 등과 큰 고니의 주된 먹이 새섬 매자기. 고구마 맛이 납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새섬 매자기 순군락의 밀도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과거에 비해 10%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식물이 완전히 순군락을 이룬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환경이 변해버리면, 그러니까는 이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다른 변화가 생기면은 어느 한순간 다 사라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바닷물이 빠진 2월의 어느 날, 을숙도 남쪽에서 큰 고니 300여 마리가 여전히 사람들이 던져준 고구마를 먹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개체 수라도 내년에는 볼 수 있을까요? 몇 개체 정도는 아마 일본까지 이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이 이렇게 악화가 돼가지고 먹이 자원이 없거나 또는 개발이 너무 많이 돼서 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을숙도에 새로 유입된 녀석도 있습니다. 잡으려고 덫까지 놓았습니다. 남미 태생의 설치류 뉴트리아입니다.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한 뉴트리아가 낙동강 하구 을숙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뉴트리아가 큰 고니와 철새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곤이라든지 기타 철새들이 먹어야 될 어떤 식량, 먹이 자원들을 이렇게 누트리아가 뺏어먹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누트리아가 다니면서 방해를 놓으면은 결국 그 애들은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안전한 장소를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큰 고니 무리가 모여 있는 그날 저녁, 뉴트리아 어미 한 마리가 갈대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뉴트리아는 낙동강 지류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강둑에 굴을 파거나 인공 수로 안에서 삽니다. 원래 따뜻한 곳에서 살던 녀석은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털도 조밀하게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최근에는 우포늪에서 철새까지 공격했습니다. 녀석들도 수생식물의 부드러운 줄기를 좋아합니다. 한 번에 7, 8마리씩 새끼를 낳는 뉴트리아. 천적도 없이 낙동강에서 닥치는 대로 수초들을 먹고 있습니다. 구조된 지 한 달째 큰 고니는 이제 어느 정도 먹이를 먹고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수건 섞어라. 머리를 수건에 섞어라. 자, 가자. 공격당하는 줄 알고 저항하는 큰 고니. 하지만 수술장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마취부터 합니다. 정밀 관찰 결과 큰 고니의 왼쪽 어깨뼈와 날개를 지탱해주는 우회골을 다쳤습니다. 왼쪽 날개가 계속 처지고 있는 상태라 결국 날개뼈 부분을 생체 와이어로 접합하기로 했습니다. 절단보다는 낫지만 정상적인 날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야생의 삶에서 수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큰 고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비가 내렸습니다. 새끼 2마리를 끌고 갔던 어미도 밤을 보내러 돌아옵니다. 을숙도 한켠에서 쉬고 있는 두 가족. 몇몇은 사라지고 고난을 겪지만 계속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기러기들이 때로 날아가던 주남 저수지. 큰 고니 어미 한 마리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올해만도 3번째. 원인 불명으로 결론났지만 먹이 부족으로 인한 탈진으로 추측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큰 고니를 잡아먹던 삭도 차에 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2월) 중순이 넘어가자 큰 고니 가족들이 바빠집니다. 먼 길 고향으로 떠나기 앞서 비행 연습에 한창입니다. 시베리아까지는 거리가 4,000km나 됩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몸풀기도 해야 합니다. 새끼들의 경우 비행 연습이 더 절실합니다. 발에 달린 물갈퀴로 열심히 물 위를 두드리면서 큰 날개를 퍼덕여 몸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달립니다.
10kg이나 되는 큰 고니가 날기 위한 속력을 얻으려면 적어도 20-30m의 직선 거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활주로에서 날아오르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나 그렇듯 비행 능력도 큰 고니 개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착륙하는 큰 고니 한 가족. 큰 고니의 가족 사랑은 유별납니다. 새끼들이 행여 못 찾을까 어미아비가 계속 불러댑니다. 보통 부모와 둘에서 넷에 이르는 새끼들로 구성되는 큰 고니 한 가족. 새끼 4마리가 사이좋게 어미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2년 정도 자란 새끼는 무언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립해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큰 고니 한 쌍이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서로 목을 교차하거나 부리를 맞대고 고개를 저어 하트 모양을 만들며 구애합니다. 이렇게 한 번 짝을 맺으면 일생을 함께합니다. 새로 짝을 이룬 커플들이 끼리끼리 스를 과시합니다. 봄이 가까워지면서 곳곳에서 구애에 성공한 큰 고니 커플들이 늘어갑니다. 고향으로 가서 알을 품으면 새끼들이 태어날 겁니다. 을숙도 인공습지 안에 큰 고니들의 접근을 차단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적으로 기르고 있는 새섬 매작입니다. 2년 전부터 10,000본을 시험적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큰 고니들이 어찌나 먹고 싶었던지 철조망 옆 곳곳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먹이에 비례해가지고 고니 개체 수도 증가하리라 봅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시행되어 온 새섬 매작의 정식 방안이 금년도 하반기 중에는 어떤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리다 봅니다. 혹독했던 겨울을 잊었는지 날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을숙도 남쪽에 모인 큰 고니 무리도 분주해집니다. 따뜻해진 고향 땅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큰 고니가 구조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수술했던 왼쪽 날개는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큰 고니는 고향을 기억할까요? (2월) 말 팔당댐 근처. 큰 고니 가족들은 다 사라지고 봄을 재촉하는 비만 내립니다. 멀리 홀로 큰 고니 한 마리가
강 가장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 녀석도 왼쪽 날개를 다쳤습니다. 날개 쪽지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날아가지 못하고 여기 남았습니다. 먹다 말고 멈추어서 멀리 쳐다봅니다. 이 큰 고니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낙동강하고 을숙도에서부터 큰 고니들이 떠나갑니다. 기류를 타고 하루 100km 이상 날아갑니다. 살아나가는 수고를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곳 밖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모두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탁한다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낙동강에서 살던 큰 곤입니다.